엄마, 오늘 병원비 또 나왔어. 금액이 더 올랐네. 나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미안하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픈 몸보다 더 무거운 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약이나 수술만으로 지켜지는 장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속 아주 작은 선택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40년 가까이 신장 환자들을 진료해온 이상훈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싼 치료만이 답은 아닙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식탁의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비에 눌려 절망하다가도 음식과 습관을 바꾸면서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아침마다 팥죽을 챙겨 드시던 70대 김영순 어머니는 사느라 바빠서 한동안 팥을 끊으셨다가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다시 팥죽을 시작하고 나서야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였죠. 이처럼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음식 속에 신장을 살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신장을 회복시키는 방법,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과 나눠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미안한 한마디가 남긴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신장 환자들을 보며 단순한 약물이나 투석만으로는 환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걸 배워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요.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도 같습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며 노폐물과 독소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수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탁해지고 결국은 온몸의 기능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 정수기를 청소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 해답은 바로 팥입니다. 팥을 단순히 간식거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신장 건강의 보물 같은 재료입니다. 팥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밀어내고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혈관과 신장 필터에 붙어있는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병원 기계가 억지로 해주는 일을 팥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팥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곡물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치료 못지 않습니다. 한 번의 투석비로 1년치 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쉽게 버리는 옥수수 수염입니다. 옥수수 알맹이만 챙기고 수염은 쓰레기통에 버리셨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신장 건강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수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칼륨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신장 속에 쌓인 염분과 독소를 몰아내고 혈관을 시원하게 열어주면서 혈액이 원활히 순환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부종이 빠지고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체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결명자입니다. 대부분 눈에만 좋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결명자는 신장에도 놀라운 힘을 줍니다. 결명자 속 특정 성분이 혈액 속 독소를 빨아들이듯 끌어내면서 마치 자석이 쇠조각을 모으는 것처럼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또한 혈압을 부드럽게 조절해 신장이 받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녹두입니다. 녹두는 옛날부터 더위를 식히고 해독 작용이 뛰어난 곡물로 알려졌습니다. 녹두 속 아미노산이 중금속 같은 독성 물질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손상된 신장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농촌에서 일하시던 어르신들이
더위에 지쳐 녹두죽을 먹고 회복하던 경험도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선물, 미역입니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알긴산 성분은 장 속에서 독소를 감싸 배출합니다. 특히 몸속에 쌓인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해로운 물질들을 잡아내는 데 탁월합니다.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줄여주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재료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팥, 옥수수 수염 결명자, 녹두, 미역.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약값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병원비 걱정을 덜고 신장을 회복시키는 길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과연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실천만으로 수치가 개선되고 부종이 빠지고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 바로 오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장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팥이 신장을 회복시키는 보물 같은 곡물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팥이 좋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팥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불리기입니다. 팥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삶아서는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12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합니다. 밤에 미리 물에 담가 두시면 아침에 끓이기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칼륨과 사포닌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물속으로 잘 우러나와 신장을 청소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끓이는 방법입니다. 불린 팥을 깨끗이 씻어내고 팥 백지에 물 1리터를 붓습니다. 센 불이 아니라 약한 불에서 최소 1시간 30분 이상 푹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끓일수록 성분이 잘 우러나오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이때 거품이 올라오면 중간중간 걷어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 거품 속에는 불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끓여낸 물은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한 잔을 드시면 신장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과 맞물려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팥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신장이 매우 약해져 있는 분들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과다하게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하루에 팥물 200ml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양 조절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욕심을 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장은 천천히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무리해서 양을 늘리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두 잔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고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68세 이춘자 어머니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투석을 권유받았지만 아침마다 작은 컵에 팥물을 한 잔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2달 정도 지나자 손발의 붓기가 줄고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개선되면서 의사도 놀랄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팥은 마치 매일 조금씩 집안 먼지를 쓸어내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한 번에 대청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관리해야 깨끗해지듯이 신장도 매일의 습관이 쌓여야 비로소 회복을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팥물을 드실 때 기호에 맞게 다른 재료를 함께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수염을 소량 함께 넣어 끓이면 이뇨작용이 부드럽게 강화되고 구수한 맛도 더해집니다. 또 대추 몇 알을 같이 넣어 끓이면 단맛이 은은하게 배어나오면서
꾸준히 마시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듯 파튼 준비하는 방법, 끓이는 시간, 섭취하는 양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지켜야 하고 욕심내지 말고 차분히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보일 때 바로 관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팥 활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병원비 수십만 원을 아끼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옥수수를 드실 때 알맹이만 챙기고 수염은 전부 버리시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수염 속에 신장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또 수많은 실제 사례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트륨 때문에 생기는 붓기와 고혈압을 풀어주는 천연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65세 김성호 어르신은 다리가 늘 퉁퉁 붓고 밤마다 소변을 보러 일어나던 분이었는데 옥수수 수염차를 하루 한 컵씩 꾸준히 마신 뒤 2달 만에 부종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밤에 2~3번 일어나던 습관도 한 번으로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옥수수 수염의 두 번째 비밀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돌게 만듭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뚫어뻥을 넣은 것처럼 혈관이 시원하게 열리면서 신장이 부담 없이 혈액을 걸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장에 쌓였던 노폐물이 훨씬 원활히 배출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질문 하나, 옥수수 수염차를 어떻게 끓여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러분께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선한 옥수수 수염을 준비합니다. 옥수수를 사오면 알맹이만 챙기지 마시고 수염도 깨끗하게 모아두십시오. 흙이나 먼지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둘째, 씻은 수염을 그늘에서 23일 정도 말립니다. 직사광선에 바로 말리면 유효 성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서서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수염이 바삭하게 마르고 차로 끓일 때 성분이 잘 우러나옵니다. 셋째, 말린 옥수수 수염 십지에 물 1리터를 붓고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입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센 불로 오래 끓이지 마십시오. 센 불에서는 칼륨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유효 성분이 파괴되거나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약한 불에서 은근히 우리듯 끓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끓여낸 차는 하루 20만 300ml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드셔야 안전합니다. 실제로 70세 이순자 어머니는 혈압약을 드시던 중 옥수수 수염차를 과하게 마셨다가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를 제대로만 드신다면 부종 개선, 혈압 안정, 신장 독소 배출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옥수수를 사면서 그냥 버리던 수염을 모아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이 아니라 습관이 문제일 뿐이지요. 이쯤 되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차가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 있겠어? 물론 병원 치료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와 병행하면서 옥수수 수염차를 꾸준히 드시면 투석 시기를 늦추거나 약의 용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겁니다. 옥수수 수염을 더 이상 버리지 마시고 삶의 일부로 가져가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되살리고 병원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명자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눈에 좋은 차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력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지, 신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명자는 신장을 지켜주는데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먼저 결명자에는 에모딘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석이 쇠조각을 당기듯이 신장세포 사이에 숨어있던 노폐물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도 결명자를 함께 섭취하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진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결명자의 혈압 안정 효과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명자 속에는 오부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면 신장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고혈압으로 힘들어하시던 70대 한 어르신은 결명자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혈압이 180에서 140까지 내려가고 약의 양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명자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볶아야 합니다. 생결명자는 성분이 온전히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센 불에서 3분 정도 볶으면 껍질에서 톡톡 소리가 나는데 이때 유효 성분이 극대화됩니다. 볶은 뒤에는 향이 고소해지고 맛도 부드러워져서 차로 마시기 좋습니다. 둘째, 끓이는 방법입니다. 볶은 결명자 15지 정도를 준비해 뜨거운 물 500ml에 넣고 15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면 결명자 특유의 은은한 향과 맛이 살아나면서 성분도 잘 우러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고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시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결명자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따라서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하루 한 잔만 드셔야 합니다. 특히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더 떨어져서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4세 이금자 어머니는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다니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결명자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신장 기능이 개선돼 야간 소변이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낮에도 피곤함이 크게 줄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결명자의 또 다른 장점은 간 해독 효과입니다. 간과 신장은 서로 연결된 장기입니다. 간이 독소를 잘 처리하면 신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결명자 속 크리소파놀이라는 성분이 간 세포를 재생시키면서 몸 전체의 해독 시스템을 강화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 역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명자의 힘은 단순히 민간요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한약재로 사용되면서 검증됐고 최근에는 과학적 연구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꾸준히라는 점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거나 체질을 무시하고 무작정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눈 건강뿐 아니라 신장을 살리고 간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또는 차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지만 꾸준히 드시면 신장은 분명히 그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두 가지, 녹두와 미역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재료 역시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먼저 녹두입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더위를 식히고 해독을 돕는 음식으로 유명했습니다. 농번기에 더위로 탈진한 농부들이 녹두죽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던 이야기, 어르신들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녹두 속에 들어있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은 몸속에 쌓인 중금속과 독성 물질을 꽉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이 쇠조각을 붙잡는 것처럼요. 또한
아스파르트산이라는 성분이 손상된 신장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녹두죽을 먹은 분들 중에 소변량이 늘고 부종이 줄어든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녹두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녹두죽입니다. 녹두를 6시간 이상 불린 뒤 껍질을 벗기고 부드럽게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성분도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이때 소금을 많이 넣지 말고 기호에 따라 대추나 밤을 넣으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이제 바다에서 온 선물, 미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은 흔히 산후조리에 좋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장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미역 속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끈적한 성분이 장에서 독소를 감싸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특히 농약, 중금속, 방사성 물질 같은 해로운 독성들을 선별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줄여주고 혈액을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은 납 중독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매일 미역국을 드시면서 혈액 검사 수치가 점점 안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역은 단순한 국거리 재료가 아니라 신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팥, 옥수수 수염, 결명자, 녹두, 미역 이 5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모두를 한꺼번에 드시기보다는 순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달에는 팥물을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2번째 달부터 옥수수 수염차를 추가합니다. 3번째 달부터는 결명자차를 곁들이고 일주일에 2~3번은 녹두죽과 미역국을 챙겨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몸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적정량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빨리 낫는 게 아닙니다. 신장은 조용히, 그러나 천천히 회복합니다. 따라서 욕심내지 말고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소리 없는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몇 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병원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비싼 치료가 아니어도 화려한 약이 아니어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재료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누구는 팥이 가장 잘 맞았다고, 누구는 옥수수 수염차가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런 경험들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신장을 잃고 병원비에 눌려 사는 삶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자연의 힘으로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것인지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